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오늘 시장을 움직일 이슈 한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0일부터 멕시코산 제품 전체에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신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들어오는 소식 또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오늘 어제장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지수 엇갈렸습니다. 수급에 따라 좀 엇갈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5거래일 만에 외국인들 매수세 나타내주면서 2038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 매도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거래 연속 하락세 이어오면서 어제는 689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0.5% 빠집니다. 다시 38선을 이탈하고 28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삼성전자 어제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했습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41,0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42,000원대 턱걸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전기, 전자 업종들 중점적으로 외국인들 매수세 나타내주면서 상승세 나왔지만 SK 하이닉스는 빠졌습니다. 어제 0.3%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66,000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어제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그대로 빠집니다. 0.7% 하락하면서 134,5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비슷한 흐름 가져갑니다. 186,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이 ESS 화재 악재 해소 소식과 함께 어제 시장 분위기 좋았습니다. 어제 장중한 때는 4% 가깝게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이 마감대에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1%대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2%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334,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어제 1% 넘게 빠졌었죠. 오늘 하락세 이어갑니다. 0.4% 하락하면서 45,0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어제 2%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조금 빠지고요. 22만 원대 이탈하고 21만 9,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어제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0.4%의 추가 상승세 24만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텔레콤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LG생활건강 오늘 잘 갑니다.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130만 원대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2%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28만 원 선에서 이제 횡보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1% 넘게 빠지고요. 네이버는 어제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외국인들이 6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2% 가깝게 상승하면서 11만 4천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오늘 잘 갑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9만 3천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5% 빠집니다. 685포인트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은 분위기 여전히 안 좋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하락하면서 55,2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CJEN은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2거래 연속 1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라젠 어제 3% 가깝게 빠졌습니다. 오늘 5% 넘는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5만 3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이 공매도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고요. 이 헬릭스미스 어제 2%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 1% 가깝게 하락합니다. 18만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HLB 어제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보합권 67,7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도 1% 넘게 빠집니다. 하지만 펄어비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20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장중한 때는 2% 가깝게 상승하기도 했었지만 마감 때는 상승분 모두 반납했습니다. 오늘 0.5%의 강보합권 73,8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휴젤 어제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 가깝게 추가 상승하면서 39만 9,5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셀트리제약 오늘도 빠집니다. 4% 넘게 하락하면서 47,7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글로벌 텍스프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이 높아진 체력을 충분히 보여줬다 생각하고 있고요. 1분기 방한 중국인 회복이 있었고 비중국인 관광객도 약 전년 대비 8.4%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회복은 작년 1분기 대비 26.6% 급증세를 보였고요. 소비 증가가 이어지면서 매출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KTS 사업 부분 양수가 진행되면서 실적에 일부 기여를 했지만은 아마 시스템 통합 등의 과정으로 인해서 양수 효과는 4월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양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대만 및 일본을 필두로 한 비중국인 관광객과 이들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매출액은 중국인 관광객 외에도 전체 인바운드와 동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방한 중국이 회복과 더불어서 전체 외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혜가 지속적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가 만약에 된다면 매출 증가세는 좀 더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무부 출입국 기사에 따르면 올해 중국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총 중국인 입국자 수가 7만 3천 명 정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총 4만 명에 비해서 36.2%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또한 일본 같은 경우에 골든위크 동안 일본의 입국자 수가 16만 1,000명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골든위크 때 9만 1,000명 정도가 입국한 걸로 본다면 약 58.4%가 급증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2분기부터 확인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KTS 인수 효과가 2분기부터 온기로 반영되면서 매출 기여가 될 수 있겠는데 아시다시피 글로벌 텍스프리와 KTS는 관련해서는 MS 1, 2위 업체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KTS를 인수를 하면서 1위와 2위 업체가 합병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마켓 쉐어가 65%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력 승계가 1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가 KTS를 인수하면서 비용 구조가 올라가지 않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매출 성장은 있지만 비용이 올라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매출의 이익 기여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4,100원까지의 눌림목 매수 구간,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 프리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오늘장 전략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시장이 어제 1사분기 미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발생됐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특징적인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세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종의 반도체 관련된 지수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순매수 371계약이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0.25% 정도 야간 선물이 상승을 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 지수도 어느 정도 회복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여전히 부각되고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력이 부정적인 부분은 제한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국제 유가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른 수혜주들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더 우상향 쪽의 반등세를 좀 더 눈여겨 두고 지켜야 될 지수대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 중심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다 바라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최동기 전무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5월 24일에 주셨던 테크윙 6.94%의 수익을 가져가고요. 같은 날 주셨던 와이솔 2.33%, 그리고 5월 24일에 주셨던 포스코케미컬 4% 이상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24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은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김재성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5월 30일에 주셨던 삼호개발 1.41%, 그리고 5월 24일에 주셨던 삼표시멘트는 3.3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5월 17일에 주셨던 광명전기는 0.21%의 수익률,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알루코는 3.54%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윈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약 3주 만에 수익률이 15%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7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DA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 16% 이상 가져갑니다. 6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에코마케팅 올라와 있습니다. 5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1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5위에 올라온 한정민 팀장의 인콘 5월 23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24%가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4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는데요.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을 한 달 만에 28% 이상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하체기위원회 다산네트웍스 올라와 있는데요.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9% 이상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1위와 2위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들이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요. 2위에는 솔리드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9% 이상 가져가고요. 1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ST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52%가 넘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전무님께서 5월 24일에 지난주에 테크윙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7%에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2002년에 설립이 되었죠. 반도체 후공성 검사 장비인 테스트 핸들러 및 주변 기기를 제조하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는 반도체 후공정에서 패키징을 마친 칩들을 검사 장비에 이송함으로써 정기적인 특성 검사를 실시하여 양질의 제품과 불량품을 분류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SK 하이닉스든가 마이크론 등의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죠. 동사의 재무지표를 보시면은 12개월 선행포가 8.86, PBR은 1.34, 부채비율이 110%, 유보율은 1603%로서 비교적 우수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가 2019년 1사분기에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죠. 일단은 적자를 전환했는데 2사분기에는 지금 흑자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약 매출액이 네. 매출액 찾아주신 건가요? 508억. 그래서 아마 1분기보다 약 100%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무려 74억으로서 전기에 마이너스 20억에서 약 90억 정도 일단 흑자가 예상되는 이런 어떤 굉장히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투자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죠. 그래서 그거에다 일단은 수혜주로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핸들러가 매출액이 지난해 68억으로서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2분기부터 글로벌 고객 사양으로서 납품이 시작됨으로써 매출액이 아마 200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메모리 핸들러 매출과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 반도체 업체들과도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가 인수한 ENC 테크놀로지가 작년도 34억 영업 적자에서 올해는 흑자 전환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ENC 테크놀로지는 2017년 OLED 디스플레이 기업의
모듈 경주용 외관 검사 장비를 양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고객사에 대한 어떤 신뢰가 회복이 되면서 일단은 올해는 흑자 전환이 확실히 되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올해는 어떻습니까? 전방 산업이 차량용 반도체 등 비메모리 반도체로 확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2분기부터는 스마트폰 업체인 북미의 FSR 대상 비메모리 반도체 핸들러 공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신규 기술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되면서 동사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신규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2020년 실적 모멘텀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인데 아마 내년도에는 이 회사가 창사 이래로 굉장히 큰 최대 실적을 갱신할 전망이 됩니다. 현재 이 회사의 어떤 차트를 봤을 때는 현재 보면은 13,000원대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인데 요 구간을 뚫게 되면 어떻습니까? 약 한 13,100원에서 14,500원까지 약 매물대가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요거를 아마 돌파하고 나서는 아마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 18,000원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윙 18,000원대까지 기대해 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5월 17일에 이 알루코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3.5%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알루코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제조 업체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이제 실적 성장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부품 소재 관련해서도 이제 추가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 또 이제 2차 전지 등 같은 이제 신성장 산업에 대한 매출 확대 역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 이제 화웨이 때리기가 이제 계속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수혜를 볼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알루코 자체가 이제 뭐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모바일 부품 소재를 또 이제 공급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한 이제 수혜 역시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기관이 이제 보유 물량을 줄이지 않고 이제 지수가 하락하면서도 계속 보유 물량을 이제 늘리고 있는 점 역시도 이제 긍정적이기 때문에 뭐 이제 목표가인 3,100원까지는 이제 무난히 갈 것으로 보여서 이제 홀딩하는 관점으로 이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5월 31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에 좀 미치는 이슈들, 영향 미치는 이슈들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 문제 해소 때까지는 이 관세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시아 이 환율이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 엔이 트럼프 발언의 낙폭을 급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외 이 시장에서는 달러 위안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6.9 위안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 환율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이 소폭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이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038선 그리고 코스닥은 689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흐름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빠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주는 1%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1% 넘게 빠집니다. 13만 4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도 약보합권 18만 5,500원에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답답합니다. 일단 LG화학은 보합권, 신한지주 1%대 하락세, 현대모비스는 2%대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포스코 1% 넘게 빠지면서 23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텔레콤만이 강보합권 25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11포인트 빠지면서 이제 2027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 68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혼조세 보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0.89%
하락합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5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M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18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 빠지고요. 약보합권 그리고 헬릭스미스 1% 가깝게 상승을 합니다. 최근 이 유상증자 이슈와 함께 좀 급락세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18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약보합권 67,600원에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스튜디오 드래곤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입니다. 메디톡스 1% 가깝게 하락, 펄어비스도 1% 가깝게 하락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만이 강보합권 7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휴젤이 1% 넘게 빠지면서 392,000원대, 그리고 셀트리온이 0.1% 하락하면서 4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전무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정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들은 전부 현 흐름과는 맞지 않은 일단은 시청 상위 종목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앞으로 아마 시장의 어떤 패턴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대형주 위주로 일단은 추천하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금호산업이 되겠습니다. 금호산업 아시다시피 일단은 건설업종에는 회사인데 최근에 오신 신규 사업으로 물산업,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발전 등 신성장 동력 부분에 일단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막여가, 고도, 정수 처리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대용량 실적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건축 부분에서도 친환경 건축 기술을 인정받음으로써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건축과 토목,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재무지표는 아시겠지만 선행 펀은 7.39, PBR은 1.37, 부채비율은 다소 높습니다. 264.74, 그다음에 유보율은 당연히 낮은 92%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올해 영업이익이 약 한 621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약 47% 정도 상승하는 거로 예상이 나오고요. 매출액은 한 16% 증가한 1조 6,032억이 되겠는데 사실 1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은 약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3,115억, 영업이익은 23% 증가한 68억이 되겠는데 실제로 영업이익 68억은 컨센서스 대비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작년도에는 어떤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일단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일단 어떤 건설업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라졌던 어떤 모멘텀 자체가 시작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수주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우리 현대건설만 보더라도 이라크 CSSP, 인스파이어 리조트 수주, 그다음에 사우디에 맞이한 수주를 기대하고 있고요. GS건설 자체도 GS칼텍스, MFC 수지, LG화학 추가 수주 기대, 로키안 라인 수주 기대해서 건설업 자체가 뭔가 지금 신도시 발표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내서 이제는 바닥권에서 서서히 탈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 금호산업 자체도 본업이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주택 공급 및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공항공사 수주가 이 회사의 어떤 기대 요인을 늘리고 있는데 주택 부분에서는 수주 잔고가 2015년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 회전율이 약 7.9배,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 건축 부분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익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호산업이 참여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보면은 부산 신안 김해고속도로, 평택 오송철도 복보선화, 그다음에 삼항로 국제공항 이런 프로젝트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됨으로써 이 회사에 굉장히 기여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자도로도 이제 시행시가 단축되고 있는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그다음에 평택 시흥 고속도로, 그다음에 생활 밀착형 SOC 프로젝트 있는데 목포 종합경기장 체육시설, 평택 예술의 전당 등 이런 문화수지를 계속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는 M&A죠. M&A. 지금 보면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시아나 관련 주가들이 많이 상승했는데 아마 매각의 공식화 이후에 뚜렷한 매수 주체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어제 이제 최근에 공식화됐죠. 애경그룹이 삼성증권과 함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가를 검토가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애경그룹은 2005년에 제주항공을 설립함으로써 LCC 보유 그룹이어서 인력과 전문성 등 항공사업 관련 어떤 인프라가 갖추고 있어서 아마 인수 당위성도 명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CJ라든가 롯데, SK, 하나 등 유력하게 거론된 후보들도 아마 인수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아마 애경그룹의 인수 공식화로 후보 간의 경쟁, 아마 물밑에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매각이 마무리되면은 향후 대형 국적 항공사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좋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흥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간에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이 되면은 금호산업의 경우에는 대규모 현금이 유입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채비율이 다소 높지만 동사의 펀더멘탈은 점점 더 단단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선행스팬 2 자리가 약 한 14,100원 이때 부분인데 이 부분을 돌파하시면은 실제로 매물대가 약 한 36%가 16,000원대까지 집중이 됐는데 사실 이때가 언제냐면 5월 초에 4월 16일 날 대량갈이 터지면서 이때가 19,200원을 찍었는데 이 세력들이 아직 제가 볼 때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해서 단기적으로 일단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면서 제가 금호산업 목표가 1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철강국장 자체가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안 좋다고 보는 그런 뭐 시각이 많이 있지만 포스코는 아시다시피 뭐 제가 회사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채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재무지표 보시면은 12개월 선행포가 6.94, PBR은 0.46. 부채비율은 69%, 유보율이 무려 9,300%.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일단은 굴지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적 자체도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는데 올해는 좀 영업이익은 별로 안 좋게 나타납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65조 8,655억, 영업이익은 14.8% 감소한 4조 7,240억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당기 순이익에 있어서는 무려 57% 증가한 2조 약 3조 가까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뭐냐? 지금 보면은 다양한 판매처로서 일단은 판매 단가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 그다음에 마진 스프레드 축소 이런 우려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철강 업종에 대한 어떤 시각 자체가 부정적인 경향가 많이 있지만 현재 보면은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의 어떤 제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판가 인상이 매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을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철강석 가격 안정 하와 그다음에 중국발 경기 부양 등의 영향으로 일단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석도 원재료 가격이 5월에 고점을 해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점차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도 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일단 철강 업종 자체도 일단 우리나라에는 좀 좋은 재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에 대한 또 하나의 어떤 이점은 배당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우호적인 어떤 배당 적층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도에 배당금이 연간 약 10,000원 정도 됐는데 2017년 재작년 대비 약 2,000원을 상회를 했죠. 8,000원이었지만 2,000원이 증가했고요. 올해도 아마 1분기 배당금이 2,000원으로서 전년 동기 1,500원 대비해서 500원 추가로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간 배당금에 대한 어떤 눈높이를 높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포스코의 그 최정우 회장이 취임함으로써 100일을 맞이한 발표 개혁 과정에서 장기 배당 정책과 함께 당해년도 이익 구매에 따라 추가로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올해 수익에 있어서
어떤 악재가 없는 한 아마 배당금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아마 이런 또 배당금 자체가 올라감으로써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 보면은 이 포스코 그룹은 적극적인 신사업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자원을 가진 자가 시장을 주도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자동차 관련해서 2차 전지에서 에너지 소재 분야에서 리틀, 양극재, 음극재에서 2차 전지 사업 분야 굉장히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서 매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한 작년도 매출액은 3조 3천억 원에서 전년 동기에 대비 25% 증가했는데 아마 2030년까지 매출액이 15조까지 늘어난다면 연평균 약 한 13.4%씩 증가하는 혜택이 됨으로써 결국에는 2차 전지 소재가 우리 포스코의 최정호 회장이 어떤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 수준을 보더라도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연초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은 굉장히 퍼가 자체가 PBR이 0.46 수준에서 굉장히 저 하단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 전 대비, 2008년 지금 5월을 대비해서도 약 한 35% 정도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 바닥에서 굉장히 지금 뭡니까? 23만 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도 21선 돌파하면서 가능성을 보였는데 차트에도 보시되 앞에 있는 이 선행스팬 1 이 가격대가 지금 한 24만 원 되는데 24만 원을 돌파하면 약 25만 5천 원까지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아마 최고치 아마 28만 원 돌파하면서 목표가를 제가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34만 원까지 잡았는데 이거는 뭐 거기까지 가는 좋겠지만 30만 원까지 충분히 이번 어떤 타이밍에 이런 흐름에서 만약에 상승을 탄다면 충분히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또 잘 아시는 SK텔레콤이 되겠습니다. SK텔레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 제가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만 시장 점유율이 무선통신 사업에서는 47%, 초고속 인터넷에서는 27%, 그다음에 시내전화에서는 약 16.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2개월 선행표가 11.2, PBR이 0.84, 부채비율이 96%, 유보율이 무려 54,000%가 되면서 이런 기업들은 언제든지 일단은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바닥에서는 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오늘 추천하게 됐는데요. 올해 예상 매출액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한 17조 7,030억, 영업이익은 약 15% 증가한 3,797억을 예상하는데 사실 보면 우리가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업종을 제가 위주로 오늘 준비를 했는데 사실 아까 처음에 이제 건설 업종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철강 업종, 그다음에 이제 제가 통신 업종까지도 제가 이제 추천하게 됐는데 통신 업종 자체가 지금 보면은 인당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기반의 디바이스 확산, IoT 차세대 미디어의 진화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의 성장이 지속되어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선택 약정, 할인 제도 자체도 강화가 되고 있고 번호 이동, 기병 간의 보전금 차별 금지 이러한 어떤 그 마케팅 규제 상황을 감안시에는 통신사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이 감소함으로써 일단 영업이익에 개선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주파수 할당 가격이나 장기간에 걸친 5G 투자 예산을 감안시에 아마 장기적으로도 매출액 성장률 대비 감가상비 증가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 되겠습니다. 또한 5G가 우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부각되면서 전 세계 각국 간 지금 패권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죠. 아마 2019년 21년간 5G가 두 단계에 걸쳐서 진화될 전망이어서 일단은 통신한 산업 장기 이익 성장 기대감을 형성과 함께 아마 멀티플 할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우리 5G 가입자인데 6월 달에는 5G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넘게 되면은 70일 만에 100만 가입자가 달성이 되는데 4G에서는 약 160일이 걸렸는데 굉장히 단축이 되는 일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 통신주에 대한 본격 상승에 대한 계기하는 이동전화, 우리 AR, PU 상승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반전 시점이 저는 6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신주가 보시면은 5월부터 통신업의 어떤 수익률 자체가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신 서비스 업종 수익률을 보면은 1개월 등량률 1.3%, 3개월은 마이너스 4%, 그다음에 1개월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은 7.5%, 3개월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이 3.8%. 이제는 통신 업종 자체가 우리가 좀 관심은 없겠지만 서서히 코스피 상승률보다 일단은 우위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위주의 통신사 주가 반등의 배경에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1분기 실적, 그다음에 5G 가입자 증가했다는 1인당 수익 반등 기대가, 그다음에 네트워크 장비주들을 중심한 5G 관련주들의 급등, 그다음에 2019년 카펙스 가이던스 발표인데요. 결국에 보면은 통신주들이 우리 큰 형님은 SK텔레콤이나 KT나 LG유플러스는 별로 오히려 하락했는데 관련 부품주들은 기지국 관련주, 그다음에 중계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종목들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는 매도 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선 자체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1895년에 청일전쟁 패배 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에 버금가는 그런 거로 지금 비유를 하면서 굉장히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SK텔레콤은 연결 자회사 또 실적 개선, SK 브로드밴드라든가 그다음에 11번가, ADB 캡스 이런 종목들을 인해서 연결 실적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34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산업, 포스코 그리고 SK텔레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메타바이오메드입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1990년 3월에 설립을 했고요. 사업 부문은 치과용 재료 및 기구, 그리고 봉합사, 그리고 통신 장비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봉합사는 수술 후 체내에서 분해되어 없어지는 제품으로 연 4%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이 통신 장비 부문에서는 이 디지털 도어록을 주력 제품으로 판매 중입니다. 매출 구성을 봐야 되는데 매출 구성이 대략 치과 재료 47%, 봉합사 29%, 통신 장비 17%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메타바이오메드는 새롭게 개발한 피부 주름 개선용 화이트 PDO를 지난해 10월 국내 시장에 출시했었습니다. 올해는 세계 각국의 인허가를 등록해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동시 런칭 및 수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의 이 아이돌핀이라고 있는데 이 아이돌핀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광섬유 조명, 초소형 카메라, 그리고 워킹 채널 등을 이 카테터에 일체화된 제품인데 이 아이돌핀은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처 승인을 완료를 했고요. 이 유럽 공동체 마크 인증도 완료가 된 상태라서 수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과 이 미국 식품의약국 인허가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 중국이랑 미국 내에 판매 허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아이돌핀 같은 경우가 인체 모든 장기에 적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이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로의 사업 영역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치아 충전재 GP가 세계 시장 점유율 2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괜찮아 보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약 23%, 유통 주식수가 대략 1,700만 주 정도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를 계속 이어오다가 2018년도에 적자 전환된 모습으로 재무 상태가 그렇게 크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5월 21일에 대량 거래가 터진 모습이고 보이고 장대 양봉을 만든 후에 지금 현재 거래량 없는 조정을 보이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관의 보유 물량이 지금 이제 굉장히 많고 주가가 빠지면서도 기관이 보유 물량을 어느 정도 줄이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3,300원, 손절가 이제 2,490원 이제 이탈 시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룡산업입니다. 재룡산업은 이제 2011년 11월 1일을 이제 분할 기일로 해서 재룡 전기로부터 이제 인적 분할하였고요. 이제 뭐 금속 및 합성 수지 제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업을 이제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제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 지중선로 부문, 금구류 및 합성 수지류, 철도 전차 선자재 부문의 이제 새로운 수요 창출 및 판매 확대에 이제 집중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룡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뭐 대북 관련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최근에 북한이 뭐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이제 뭐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지는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고 북한 쪽 역시 이제 약한 도발은 계속 하고 있지만 이제 대화의 판 자체는 깨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한 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 그때도 이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이제 뭐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이제 언급을 했던 점,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계속 이제 감싸주고 있는 점, 그리고 또 6월달에 이제 한국을 방문한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제 뭐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같은 경우가 약 34%, 이제 유통 주식 수가 이제 650만 주 정도 되고요. 2016년부터 3년 연속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이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2018년도 기준으로 자산이 600억, 이제 부채가 51억 원인 걸로 보았을 때 재무 상태는 이제 뭐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주가 흐름이 이제 뭐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나 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그리고 지수의 하락 영향 등 이제 뭐 악재랑 악재는 이제 모두 맞은 상태에서 이제 그 악재가 모두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뭐 미국과 북한이 이제 대화 재개가 진행된다라는 기대감을 보일 시에 빠졌던 지수만큼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목표가 7,000원, 손절가는 이제 5,700원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사료입니다. 뭐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1983년 이제 천안 공장 및 서울 사무소를 설립해서 이제 뭐 현재까지 양질의 배합 사료를 공급하고 있는 사료 전문 회사입니다. 업계 최초로 이제 위생적이고 고효율적인 이제 사료 생산을 위해서 이제 익스펜더 설비를 도입하여 이제 양질의 익스펜딩 그래듈과 이제 익스펜딩 펠렛 사료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로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이제 치사율 100%인 이제 바이러스 출혈성 돼지 전염병입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제 중국 전역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한동 가격이 중단기 하반을 이제 확보하는 등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가 또 이러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을 막기 위해서 남은 음식물을 이제 돼지에게 주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라는 이제 소식에 사료 업체들이 이제 관련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 이제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악몽은 이제 뭐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더욱더 이제 기승을 보이는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또 5월에서 8월 정도가 이제 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관련주로 인식된 이제 현대사료의 주가 상승 역시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농식품부는 이제 우리나라 사료 업계의 주요 수출 품목인 보조 사료가 이번에 합의된 검역 조건 완화를 바탕으로 중국 사료 시장에 이제 수출 물량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중국 사료 시장 규모가 지금 이제
60억 달러로 이제 세계 1위인 것만큼 사료 업체 자체의 성장성 역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이제 69%, 이제 유통 주식수가 이제 180만 주 정도로 유통 물량은 이제 굉장히 적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재무 상태 역시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을 봤을 때 이제 흑자로 양호한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박스권 내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조금 더 올라온 상태인데 아직 뭐 박스권 상단에 이제 도달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를 이제 24,200원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16,100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최근 이제 뭐 지수가 계속 하락하면서 이제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고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라는 점을 봤을 때 뭐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중공업입니다. 이 법인 분할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사가 대치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장 초반에 약세였지만 현재는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전무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우리 노사 대치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아마 이제 오늘이 주총일이라서 이제 피크를 이루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이 현대그룹에서는 뭐 자동차라든가 중공업 이런 뭐 노조의 파업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잘 대처했기 때문에 무난히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이제 10만 원 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대자동차라든가 이 현대중 이런 종목들은 10만 원대까지 밀리면 더 좋지만 일단 10만 원대 매수해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10만 원 넘긴 11만 6천 원대인데 사실 보면은 요 종목은 이제 차트를 보면은 기준선이 지금 11만 7,500원인데 지금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11만 7,500원대를 돌파하면 물론 이제 매물이 좀 쌓여 있지만은 충분히 시간이 일단은 조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상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주총이 통과되면은 일단은 뭐 합병하고 분할 얘기이기 때문에 회사라든가 우리 조선업 쪽에는 오히려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지금 당장은 어떤 그 노조 대출이나 어떤 주가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일단은 다시 상승세로 터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표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현재 이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샘표 같은 경우는 그 작년 10월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샘표랑 샘표 식품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수혜주 이제 대표 주자들로서 같이 움직였는데 거기서 대장주는 이제 샘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샘표 식품보다는 이제 샘표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맞고요. 네. 샘표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대두 가격이 이제 하락에 이제 원가 절감 기대감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또 이제 뭐 대두 수입을 이제 어느 정도 금지하는 것을 이제 고려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이제 55,000원에 이제 1차 저항이 걸린 모습입니다. 때문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1차 목표가 55,000원, 돌파 시에 2차 목표가 이제 6,000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21선이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49,900원이 이탈하고 밀릴 시에는 이제 45,000원까지 추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뭐 신규로 접근하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44,000원에서 45,000원 정도 가격으로 내려왔을 때 진입 가능 여부를 고려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치견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추천해주신 이 사마 알미늄이요. 딱 지난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13%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마 알륨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떤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없는데, 일단은 실적에서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도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자리가 좀 됐다라 해서 단기적으로 살짝 한번 좀 늘려준다고 하면 오히려 그 자리가 더 좋은 자리가 되면서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재차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같은 그 어려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장에서는 PJ 메탈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J 메탈 같은 경우는 해외 및 국내에서의 그 알루미늄 스크랩을 좀 구매해가지고 알루미늄 탈산제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탈산제가 광물 재련 과정에 필수 첨가제로 좀 필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포스코에 좀 납품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포스코하고는 약 한 290억 정도 좀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게 매출액 대비를 했을 때는 한 21.5%까지 좀 된다는 상당히 많은 좀 계약을 했죠.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분기 5월 달에, 이번 달이었죠. 개별 기준으로 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약 한 55.9% 좀 증가를 했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34.7% 증가해서 약 405억 발생했고, 순이익은 96.1% 증가를 하면서 약 12억 정도 좀 나와줬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좀 주가가 좀 상승하긴 했어요. 했는데 살짝 음봉이 나오면서 좀 상승을 했지만은, 오늘은 또 장중이 살짝 지금 올라갔다가 조금 흔들리는 부분인데, PJ 메탈 같은 경우는 광물 그 자원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히토류와 관련된 종목이 조금 밀리는 흐름이 있지만은, 이게 또 히토류하고도 또 관련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800원, 그리고 선저가는 2,33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38% 하락세 2030선 턱걸이하면서 지나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9시 5분경에는 20선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8포인트 올려내면서 30선에서 흘러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고요. 기관이 큰 폭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660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나란히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우선주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현대차는 2% 넘게 하락하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노조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4만 2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실트는 오늘 잘 갑니다. 2% 넘는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 19만 원 선까지 회복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LG화학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나가는데요. 강보합권 32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지주 1%대 하락세,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하락합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3%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 계열들 대부분 좀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텔레콤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5만 2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약보합권 689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네요.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이 9시 5분경에는 87포인트까지 빠졌다가 22분경에는 90선까지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폭 빠지면서 89선에서 흘러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개인이 2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흐름 좋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6,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CJ E&M도 강보합권 18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제는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5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헬릭스미스는 6거래 연속 기관이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3% 가깝게 상승하면서 188,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HLB도 2% 가깝게 상승하면서 68,800원에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잘 가는데요. 메디톡스는 강보합권, 셀트리온 제약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4,0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파라비스 약보합권,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하락 전환이 되면서 73,000원대 턱걸이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휴젤이 이제 10위권까지 밀렸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39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현재 1,192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 KCI가 현재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5% 이상 기록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장세의 그 흐름, 이것이 바로 그 실적이 호전한 그런 종목 중에서 그동안에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그 재료에 의해서 많이 빠졌죠. 그런 것이 이제 재차 이제 반등한 종목 역시 이제 KCI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장세 흐름에서의 이제 기본은 역시 실적을 바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 흐름이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이제 KCI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이나 이제 생활용품에 들어가는 이제 폴리머하고 이제 계면 활성제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주 고객사가 이제 로레알이라든가 P&G,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이런 그 다수의 이제 글로벌 화장품사와 이제 생활용품사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최근 시장에 변화가 있죠. 이제 프리미엄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고급화 전략이 시장에서 이제 먹혀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어떤 그 독성이라든가, 그러니까 피부에 좋은 이런 원료가 계속해서 더 이제 선호가 되는 이런 양상이 지금 현재의 일반 산업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80% 이상 수출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환율이나 이런 덕도 보겠고, 그런 덕분에 이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매출액과 분기의 영업이익 받은 이제 95% 이상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낙폭과대로 인해서 또 사이클 매매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하면 매도해더라도 일단 일정 정도 빠지면은 올해 한 해는 한번 이 종목도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그 시장에서 또 하나의 또 뜨거운 감자가 역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죠. 그와 이제 관련된 이지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프리카 이제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께서 매스컴에서도 뭐 잘 보셨겠고 제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흐름 자체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파급이 되느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돼지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볼 정도로 아주 정부 공식 발표하고 세계 그 보건기구나 이런 데 발표하는 게 전혀 이제 틀리기 때문에 그 변화와 파급 속도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 무서운 흐름이 만약에 국내에도 이 영향이 미쳤다라면은 아마 우리 그 돼지 시장이 완전히 발칵 뒤집힐 정도로, 우리나라는 또 중국이나 이런 거와 틀려서 더 가까이 지역성이 더 밀접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속도로 파급된다라면은 그것 또한 이제 걱정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지바이오는 뭐 잘 아시겠지만 골고루 그 갖춰져 있습니다. 돼지고기, 뭐 닭고기 부분에서 잘 그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회사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실적 자체가 꾸준하게 성장되고 올해 뭐 연결 이익 부분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그 좋은 흐름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에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회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사료 부분에는 이지바이오를 비롯해서 이제 팜스토리, 그리고 육가공 부분에는 팜스토리하고 또 안성, 그리고 가금류 쪽에는 마니커, 정다운,
그리고 이제 옵티팜 이런 그 상장 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홀딩 컴퍼니이고 그리고 사업하는 이런 회사인데 그런 연결 영업이익 자체가 뭐 금년만 해도 1,100억을 넘는 작년보다 멀뚱하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호기를 맞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런 그 해외에서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프리카에 계속 발생하면 할수록 또 돼지고기나 아니면 닭고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게 이 회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일단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리기 전에 출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예상보다는 돼지고기 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6월 부분의 분기를 이후에서는 앞으로 돼지고기 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지바이오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회사로서는 위기일지도 모르겠지만 호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또 주가도 많이 이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온 겁니다. 뭐 며칠 전에는 북한에서 뭐 발병했다라는 총리 뭐 그런 것도 우려 섞인 목소리 있었지만 지금 동남아나 이런 쪽에 발병하고 난 다음에 급작속도로 이제 퍼져나가는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긴밀히 대처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주식적으로 봤을 때 이지바이오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고 많이 빠진 흐름에서 이제 매수가가 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가격 전략은 현재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5월 10일에 추천해주신 더 좋은 비존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 추천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계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신고가의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불을 뿜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 추천할 때 이후로 이제 위아고의 출시 이후로 추가적인 이제 매출 신장세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차트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신고가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라면 오히려 그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단기적으로 시장보다는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7만 원대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신 분들은 오히려 약간의 수익 실현을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추세가 깨지 않는 6만 5천 원을 깨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시세들은 조금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장 자체가 출발하기 전에 이제 나스닥 선물이나 환율의 모습들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아직은 좀 불안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점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부분들이고 미국이 이제 더욱 이제 중국에 압박을 가하게 됐고 중국의 반발도 훨씬 더 거세지는 모습들이 불안한 시장을 좀 대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좀 반등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일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 우려에도 미국의 GDP 성장률이 1분기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시장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뭐 지금 지표들은 당장은 지금 나빠지거나 뭐 더 좋아진 모습이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확실히 커지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하락세가 진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지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좀처럼 협상 의지를 당장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니고 화웨이 제재를 가했고 그리고 중국은 이제 히토류 대미 수출을 제한 가능성에 이어서 미국산 대두 수입에 대한 중단을 할 것으로 지금 밝혀지면서 대두 가격주들이 굉장히 좀 큰 급등세를 보였고 그리고 뭐 장당지물 금리 역전 현상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이 급락을 보일 때마다 계속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부분에서는 이제 1,200원 근방까지 상승을 하면서 향후 수출 기업들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나마 또 화웨이 제재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특별한 주도주가 아직은 출현하지 않고 있고 경기 상황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낙폭과대 쪽에서 건드려 보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서 최근에는 뭐 오히려 2차 전지나 IT나 바이오 쪽에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판단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거기서 천천히 지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제조 PMI가
2009년 이후로 거의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경제지표 부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다시 커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G20 회의가 예정된 6월에 조금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내일 당장 중국이 이제 보복 관세를 어느 정도 부과하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면 시장은 다음 주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고, 만에 하나 이제 내일 이제 중국이 보복 관세를 혹시라도 부과를 하게 되면 미국도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의 무역 협상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강도 높은 제재를 할 수 있어서 아마 다음 주 초반까지는 아마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요 부분만 견디신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한국 증시 자체는 지금 미국과는 디컬플링 장세가 계속 연출이 될 것으로 보여서 호재보다는 지금 악재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무역 관세를 어떻게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주말 동안 되게 불안한 요소들이 나올 수 있어서 오늘 당장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나 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박스권 하단을 만들어가는 걸 확인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우량주라든지 이런 쪽을 좀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테마주가 아닌 이상은 지금은 실적이 이미 좋아진 업종들로 보시는 게 유리한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뭐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많이 들고 오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테마주 쪽으로 좀 들고 왔습니다.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석 나노 리본이나 뭐 FPCB 그리고 ESS 그리고 뭐 플렉서블 배터리나 차세대 이제 방막 필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적용 분야는 이제 전기차나 스마트폰, 5G, ESS. 최근에 이제 뭐 5G도 그렇고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ESS 모두 다 관심 받는 테마 분야이긴 한데요. 거기에 뭐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업체입니다. 기존 주요 산업 중에서는 FPCB 사업이 매출의 구성에서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AMO 그룹 내에서도 아모텍에 이제 무선 충전 모듈을 공급해 오고 있고 그 매출 자체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북미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에도 공급을 하고 있어서 2018년 기준으로는 100억 수준이긴 하지만 FPCB와 함께 ESS 매출이나 전기차 부분에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연결이 되고 있어서 추가 매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019년에 이제 매출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할 부분은 바로 ESS 부분인데요. 뭐 주로 통신용 ES나 신재생 에너지용이나 그다음에 산업용 요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통신용 ESS 같은 경우는 이제 KT향으로 200억 원 수준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 5G 관련주들이 매출 신장세가 굉장히 높고 작년부터 해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은 반면에 기대감이 아모그린텍도 같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 FPCB 사업에서 나오는 매출 70% 이상의 추가 성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더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모그린텍이 2017년에 처럼 플라즈마 양산 공장을 만들면서 신소재 분야에도 꾸준히 투자를 해왔는데 특허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서 메탈 그래핀 원천 소재에 대해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최근에 그래핀 관련주로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각광받지 않은 숨겨진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실제 매출액은 뭐 2008년에 영업 손실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2019년에는 매출도 거의 2배 가까이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매출이 시장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차트로는 최근 신규 상장 초기 가격을 상승 돌파한 이후에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추가 거래량이 줄지 않는다라면 신고가 행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대신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손절폭만 조금은 타이트하게 봐서 추천 매수가는 13,000원에서 12,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8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